시청자 희망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희망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릴 적 이제 남동생들과 살던 집에서 정말 무서운 일을 겪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희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되는구나, 이거. 진짜 되죠? 신기해. 맨날 보다가, 이제 나는 라디오처럼 듣거든요. 이거를 아이고, 일하면서, 내가 식당을 하니까,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듣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여서, 갑자기, 나도 한번 내가 겪었던 거 얘기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어요. 잘하셨습니다. 여기는 또 많은 분들의 네, 실제 경험담을 말하는 곳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정말 네, 잘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집에서 겪은 일들이 많아요. 그죠? 네, 어허. 맞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희망님께서는 시들물을 들으시면서 공감이 되셨던 부분도 많겠네요. 네, 많아요. 진짜로. 그렇지. 야, 이게 네. 뭔가 있어요. 분명히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뭔가 있긴 있어요. 그죠? 있어요. 있다고 저는 확실해요. 어허.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 기릿! 길이십니다. 한 42년 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엄마, 아빠가 옛날 부모님들은 약간 이렇게 좀 술을 드시면 주사 그런 게 되게 심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싸움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살지를 못하고 이제 아이들 이제 자녀 셋을 두고 이제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가 11살쯤 큰 집에서 이제 어려서 살다가 아빠가 이제 유난히 또 나를 예뻐했었어요. 예. 그래도 나를 이제 큰 집에 엄마가 이제 우리 이제 큰 집에 나를 맡겨놨었는데 그냥 맡겨놨으면은 학교도 잘 다니고 또 이렇게 뭐 큰 집에서 이렇게 어찌됐든 조카 딸이니까 이렇게 잘 보살피고 했을 텐데, 예. 그러지를 않고 저를 데리고 이제 시골 전라도, 거기가 현경면인가? 그쪽으로 이제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예. 이제 동생들은 이제 아빠가 데리고 있고, 나만 이제 떨어뜨려 놨다가, 그때 이제 데리고 이제 시골로 내려갔네?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 시골을 가면은 집 앞에도 무덤이고 뭐 바로 집 뒤도 무덤이고 그런데 전라도는 대나무 숲이 되게 많아요. 집마다 오. 대나무가 엄청 큰 대나무들이 이렇게 이렇게 숲을처럼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네인데도 집집마다 대나무가 말하자면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울타리? 그런 아하, 식으로 돼 대나무가? 있어요. 오. 네, 그런 집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큰 집에서 살았었거든, 우리가. 이제 큰아버지가, 그러니까 옛날에 후처가 있고, 본부인이고 그랬는데, 큰아버지는 후처한테 가서 살고, 그 전라도에 본부인이 살았어요. 제 진짜 큰엄마가 거기 살아서 우리를 이제 아빠하고 우리 삼남매를 거기서 이제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빠가 잘 계셨으면 되는데 술만 마시면 이제 주사를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쫓겨난 거예요. 네네. 그 집에서 큰 집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그 동네에서 조금 떨어졌는데 그 초가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 초가집 한 채만 있어요. 동네하고 좀 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삑 둘러갖고 대나무가 있고 전부 이제 밭이고 논이고 우리 집까지 동네에서 가려면 걸어서 한 15분 정도를 이제 논길을 따라서 쭉 걸어 들어가야지 돼요. 예. 그런 초가집을 아빠가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된 거야. 그러면 말하자면 빈집을 들어가게 된 거죠. 아, 그냥 근데 이제 폐가를? 예, 나 무서워, 진짜. 오, 예. 소름 끼쳐. 지금 한기가 확 드네. 근데
그 폐가를 딱 거기 이제 폐가를 고쳐서 들어갔으면 되는데, 아빠가 그렇지를 않고 그냥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도 옛날에는 이제 재래식 화장실이 밖에 있고, 그리고 물도 샘물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을 떠먹는 이게 쭉, 나와야지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예. 그리고 동네가 아무것도 없고, 진짜 저녁 때가 되면 캄캄해요. 근데 거기서 한 달 정도는 괜찮았는데, 그때가 아마 벼 타작하고 그럴 때인데, 그러니까 가을이죠. 가을거지할 때 그때인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제 늦게까지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제 벼도 손으로 막 베고 그러니까, 네네. 늦게까지 이제 하는데 그게 우리 집에서 이제 그게 보여요. 근데 그날 이제 아빠가 그날은 저기를 간 거예요. 서울을 갔다 온다. 엄마 찾아갖고 올게. 그리고 서울을 갔어. 그래서 우리 삼남매만 그 집에서 잤단 말이에요. 예. 그 집에서 자는데 어른들이 와서 두드리는 거야, 문을. 나오라고. 예. 아빠 없니?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갖고 가서 밥 먹자 그러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가 한 8시? 그리고 우리 집은 그게 없었어. 전기가 없어가지고 동네마다 다 전기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호롱불을 켰어요. 그때. 야,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전기 없는 데가 없었어. 완전히 뭐 두메산골 그런 데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만 그때 호롱불을 켰었어요. 네네. 그래갖고 어른들이 이제는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밥 먹자고 참 먹자 그래갖고 어른들이 데리고 나가니까 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나와서 그 새벽에 어른들이 좀 놀다가 좀 밝아질 때쯤에서 집에를 들어갔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날 이제 하루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 날 저녁 때 잠을 자는데 내가 그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느낌이. 예. 막 어떻게 어린데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무섭고 그래가지고 출입문 쪽에는 우리 큰 동생이 자고 가운데 나 자고 창문 쪽으로 막내 동생을 뉘어서 잤단 말이에요. 이게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뭐가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눈을 떴어요. 떠서 이렇게 창문 쪽을 이렇게 봤는데 그때 이제 비료 부대로 창문 유리가 없어가지고 비료 부대로 막아놨거든요. 아이고야. 예. 근데 비료 부대 있는 데가 어른어른해. 예. 근데 이제는 그게 그냥 이러고 봤단 말이야. 근데 그 비료 부대를 아빠가 못으로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근데 소리도 없이 그 비료 부대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못이 다 떨어지면서. 헐, 아우, 예. 소름 끼쳐라. 그러더니 거기에 여자 둘이 서 있는데 하나는 머리가 길고 하나는 파마 머리를 해서 짧고 그래요. 오, 예. 그러더니 우리를 이렇게 창문 밖에서 쳐다보는 거. 아, 나 무서워. 무서워. 창문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나하고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 짧은 머리 여자가. 네네. 그래갖고 내가 그냥 얼굴을 확 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봤는데 둘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들리진 않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여자가 방으로 쑥 들어온 거야. 그 짧은 머리 여자가. 그 짧은 머리 여자가 방으로 쑥 들어와갖고 내 막내 동생하고 내 사이에 이불을 막 들치는 거 있죠. 예. 막 들어오려고 막 들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게 소리도 안 나와. 너무 무서우니까 소리가 안 나와서 이불을 확 뒤집어 썼어요. 뒤집어 썼는데 뒤집어 쓰고 한참 있으니까 없어. 이렇게 한참 있다 고개를 들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내가 우리 집은 전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집 전기가 없이 호롱불 끄면 완전히 암흑인데 그 방에 그때 뭐 달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조금 해가 뉘어지는 것처럼 빨갛게 이렇게 석양이 진다고 그럴까? 방안이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밤인데. 네, 밤인데 한밤중인데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리라도 질렀는데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다가 뺐는데 그렇게 뻘겋게 무슨, 그러니까 정육점에 그 고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예. 사람이 없어. 그러더니 우리 이제는 그 전라도 쪽에는 주방하고 부엌하고 이렇게 밥상이나 그런 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조그만 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엌하고 방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 문이인데 그 문에서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 하고 그때 소리를 질렀죠. 엄청 소리를 크게 질렀어. 그랬는데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르륵 하고. 예. 그리고 어떻게 이제 기절을 해버린 거야, 내가 그날 밤에요. 예.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생생하잖아요. 밖에를 나가니까, 이제 밖으로 이제는 나가보니까 부엌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부엌이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 부엌 형체가요. 방만 있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른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제 왔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그래서 왜 이러니? 그랬더니 밤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왜 우리 집에서 쳐다보고 농사를 짓고 가을거지를 했다 그랬어요, 늦게까지. 네. 그런데 그 전날에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불러갖고 밥 먹자 그랬잖아요. 네. 그날 어른들이 뭐를 봤냐면,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하얗게 옷을 입고 어린애 손을 잡고 우리 집 주위를 빙글빙글 돌더래요. 예. 그거를 봐서 어른들이 저거 사람 아니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한테 무슨 일 있을까봐 우리를 그날 데리고 나오게끔 한 거래요. 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밤이 되면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섭잖아요. 그러다 이제 아빠는 술만 취하면 그냥 잠들어 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찌됐든 거기서 이제 지냈어요. 한 달 정도를 지냈는데, 이제 집이 이제 너무 허름하고, 우리가 왜 수리 안 하고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동네 어르신들이 도배라도 해준다고, 그때 신문지 같은 거로 거기가 도배가 돼 있으니까 도배라도 해준다고 천정을 이렇게 도배해준다 천정을 싹 뜯었는데요. 지렁이가 수천 마리가 비처럼 쏟아져 내린 거예요. 지렁이? 방 바닥으로. 네. 네. 그런 집에서 거의 1년을 살았는데, 예. 왜 내가 샘 우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개구리 같은 게나 그런 게 들어간다 그래서 뚜껑을 닫아 놓거든요. 그 네. 우물. 왜냐면은 이렇게 두레박으로 퍼먹는 물이 아니라 이제 그냥 앉아서 바가지로 퍼서 먹는 그런 물이에요. 그쪽 동네는. 예. 뭐 이제 수도가 있고 그런 데도 있지만 그런 물이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샘물로 그거를 먹었는데, 개구리가 거기서 그 우물에서 사람이 물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그 물을 먹지도 못하게 어른들이 메워버렸어요. 와. 그 동네 예. 어른들이 개구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길지는 않는 얘기인데 나한테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희망님, 그리고 그 집에 네. 사실 때요. 그 네. 여자 나 귀신 무서워. 그치, 무섭지. 이게 상상하면 네. 그때 당시로 이분은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여자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예, 방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소리도 발소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와. 발소리도 없이 어느 순간에 들어와 있어. 예. 방 안에요. 그랬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그 집이 이제 터라 그러죠. 네. 터가 안 좋은 터래요. 그러니까 말하면 거기가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터를, 아빠가 이제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린 자식들 뭐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집을, 이제 폐가를 그냥 들어가서 사신 거라고, 다 살게끔 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렁이가 집에서 아무리 초가집이라도 집
그 처갓집은 집을 얹어서 지붕을 얹지만은 아무리 오래된데도 지렁이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대요. 방바닥으로 수북하게 나왔으니까. 진짜 거짓말을 하나 안 보태고 이렇게 방바닥에 이 지붕에서 막 비 쏟아듯이 지듯이 그렇게 지렁이가 쏟아진 거예요. 그 네네. 큰 지렁이들 있죠.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그 우리 집을 나한테 그 귀신이 보이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그 어떤 여자가 우리 집 그 집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는 게 나는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정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짧고, 짧지만은 저기 한 얘기는 아닌데, 그리고 또 그게 그 주방이, 멀쩡한 주방이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집, 근데 무슨 종이장 어.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아까 희망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네. 부엌이랑 집이랑 연결돼 있는 데를 똑똑거렸다 그랬잖아요. 네, 똑똑똑 했어요. 3번을 똑똑똑 했는데, 와, 나 근데 그때 지금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희망님이 만약에 거기 문을 열고 뭐야 하면서 누가 있나 하면서 나가봤을 때 그때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어 나는.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네. 무서워. 그 귀신 자체가 좀 지능적인데 애들이? 진짜로. 그리고 무슨, 진짜 사람같이 형상이 그림자가 아니라 뚜렷했어요. 또렷한 그런 여자들인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내가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지네끼리 이제 막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서로. 예,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는 들리지는 않는데 자기네 이렇게 쳐다보고 막 뭐라고 하더니 그 머리 짧은 여자가 나한테 막 들어왔으니까 우리 방으로. 생긴 거는 좀 잘 보셨어요, 근데? 얼굴 생김새. 30대?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한 30대. 여자 2사람. 30대 여자 둘. 예. 근데 이제 막 그 말로는 이제 그게 진실인지 나도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들리는 말로는 그 집에서 여자가 둘이서 살았었는데 무덤을 쓸 돈이 없었대요. 묘를 쓸 돈이 저희가 누가 죽었는데 동생이가 죽었는데 예. 무덤을 쓸 돈 저희가 없어갖고 공동묘지에다가 묻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 대나무 내가 그랬잖아요. 그 뒤가 그쪽은 다 대나무 숲인데 대나무가 작고 그런 게 아니라 굵어요. 엄청 굵고 그런 것들이 담처럼 쌓여 있어요. 대나무가 바람 불 때 흔들리면 그 소리가 어떤 줄 아세요? 아니요. 사그락 소리가 나는 게 그 바람 소리, 그 대나무 소리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소름 끼친다는 거. 오호. 이런 나무 흔들리는 그런 소리하고 틀려요.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야. 그런데 유난히 우리 집에 있는 대나무는 유난히 더 컸고 더 많았어. 그 숲이 우거졌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잖아요. 대나무 숲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음이 강하대요. 대나무가. 그렇지. 예. 음이 강해서 거기 들어가면은 되게 좀 무섭고 오싹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대나무 밭에 했다가 애를 묻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그건 내가 안 봤으니까는 모르겠고, 내가 이제는 그 어른들이 귀신을 보고 내 얘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묘를 그 여자가 죽었을 때 묘를 못 썼다고, 좋은데 써서 이렇게 보내줬으면 되는데, 그렇게를 못하고, 이게 이렇게 거의 거적대기에 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갖다 버리듯이 묻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어느 그 어른들이 집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다 나가라 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귀신 입장에서는.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 지금 막 혼자 지금 가게에 있는데 나 진짜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가게에서도 좀 내가 몇 번 느낀 게 뭐냐면 예. 이렇게 음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느낌이 뭐가 이렇게 손님이 오는 것 같아. 이렇게 쳐다보면 있죠. 순간 이렇게 보면 검은 형체 같은 게 있다가 싹 없어져요. 여기 가게에서 내가 한 대여섯 번을 그런 걸 느꼈거든요. 내가 여기 가게 한 7개월 했는데, 네. 그래서 내가 저녁 때 손님이 없으면, 손님만 없으면 난 일찍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거 전화기 딸리느라고 지금 있어요. 아이고, 무서워. 빨리 들어가세요, 이제. 아, 나 진짜 어, 이 얘기하니까 좀 마음은 편한데 지금 손이 오들오들 떨려가지고 그때 그게 나이가 내가 지금 50이 됐는데도 우야, 그때 예.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엄청 오래전 얘긴데도 이렇게 네,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쵸. 그런가 봐요. 또 하나만 내가 짧게 뭐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시간 되면? 괜찮아요. Let's get it. 저기 2002년도 월드컵 때 있잖아요. 네. 2002년도 월드컵 때 막 난리였잖아요. 저기가.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때는 애기였죠. 어렸어요. 우리 막내가 한 3살, 4살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새벽에 신문을 하고, 신문 배달을 하고, 잠을 이렇게 자고, 낮에 자고 그랬어요. 근데 네네. 그때가 한 5시, 6시 그때쯤 됐는데, 시간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 어두울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어두울 때는 아니었는데, 불이 방에 다 켜져 있는데 가위에 눌렸어요. 가위에 눌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막 누워갖고 어떻게 해도 이게 가위구나 그걸 알았는데 그 공포가 불이 켜져 있는데도 그 공포가 말도 못하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네. 눈도 안 떠지고 막 소리는 지르는데도 아무도 쳐다도 안 보고 깔깔깔깔깔 대고 이제 애들 아빠는 막 웃고 있고 나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환하고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도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 공포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예. 어떻게 갖고 눈만 이렇게 떠서 보는데 내 가슴 위에 그 왜 내가 머리 긴 여자하고 짧은 여자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어려서 그 머리 긴 여자가 아, 내 가슴 위에서요.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요? 예, 내가 느끼기에는 그때도 그 여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형체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얼핏 이렇게 쳐다보면은 어떤 사람 같은 게 왔다 갔다 한다고도 그랬잖아요. 나는 그 여자가 지금도 나를 따라다니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이구야. 근데 그 폐가 지금은 여자? 형체가 예, 똑바로 확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러니까 형체처럼 꺼멓게만 보이거든요. 그때는 사람 얼굴처럼 제대로 보였는데 네. 지금은 그나마 그렇게는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점차 귀신을 예, 보는 눈 같은 게 좀 흐려질 수는 예.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지금은 나쁜 귀신들 주변에 못 오게 저와 교정님들이 기도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짧아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오늘 진짜 너무 깔끔하게 그것도 무섭게 예. 표현을 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희망님. 감사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했어요.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하나 또 있는데 나중에 시간 돼서 또 내가 신청할게요. 이거는 잘 저기 해가지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와, 근데 그 당시의 두려움이 정말로 전달이 잘 되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무서우니까 이불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이 정말 무섭잖아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창문도 없어서 비닐 포대로 이렇게 막아놓은 창문이 드득 뜯어지고 거기 여자 둘이 있었고 갑자기 집 안으로 쑥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진짜 그때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희망님께서는. 또 많은 분들도 이런 경험담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 또 그런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위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스마일님께서 기내에서 스튜어디스 분들, 이제 승무원분들이 실제로 겪는 그런 무서운 일들 아니면 괴담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스마일님, 아, 오랜만입니다, 정말 돌뱅님. 오랜만입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잘 네, 오랜만에 지내셨어요? 상담하네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셔서. 자, 오늘 스마일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고, 예전에 산 공부 이야기부터, 그리고 이제 태국 호텔 이야기까지도 들려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그죠? 네, 맞아요. 이제 음, 그 직업 괴담을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네네.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승무원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와 와, 그리고 저의 그 동료를 통해서 겪었던 좀 무서운 금기사항 아닌 금기사항 같은 이야기도 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네요. 예. 자, 그러면 정말 다재다능하셨던 것 같아요. 직업이 정말 멋진 직업들을 하셨어요. 판소리도 하셨고, 승무원도 하셨고, 그렇죠? 네. 다 가지셨어, 이거. 아이, 참.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우선 이야기 전에 제가 네네.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야기는 저희 항공사, 그리고 그 항공사에서도 특정 비행기 기종의 한 이제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쵸. 모든 비행기가 아, 아니라, 그쵸. 네. 뭐 다른 항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항공사도 워낙에 좀 많은 비행기들이 있는데 네. 각 비행기마다 이제 승무원들끼리 카더라라는 식으로 뭐 유머 반,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도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호, 예. 어,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승무원들이 잠을 자는 벙커 공간 같은 곳에 들어갔을 때 네네. 분명히 아무도 없고 내가 혼자 먼저 들어갔는데 벙커 끝에 있는 벙커에서 누군가가 커튼 사이로 날 쳐다보고 있다면 절대 그것과 눈을 마주치지 말아라. 혹은 아는 척을 하지 말아라. 네, 그런 이야기가 우선은 하나 도는 게 있고, 그리고 예. 두 번째는 내가 그 벙커 안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커튼을 쳐요. 잠을 자야 되니까. 근데 그 커튼 아래로 이렇게 원래는 굉장히 가깝게 커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발이라든지 이런 게 보일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발이나 어떤 형체가 보인다거나 혹은 내가 누워있는데 과하게 커튼을 막 누군가가 흔든다거나 할 때는 절대 그것에 반응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이제 좀 흔하게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와, 예. 네,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 네. 제가 비행을 하고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이야기고, 네. 특정 그 비행기 안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와, 예. 제가 저희 항공사가 이제 승무원이 두 파트로 나뉘는데 380 에어버스 380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가장 대형 기종인 2층짜리 기종을 타는 승무원들이 있고 네. 뭐 33, 34, 350 비행기 기종을 타는 승무원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80을 탄 지 얼마 안 됐을 때 장거리 비행을 가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380은 워낙에 좀 대형이다 보니까 승무원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 승무원들이 타게 되고 이야. 그 승무원들이 나눠서 이제 그 잠을 자러 그냥 레스트 타임을 받아서 가게 되지만 네. 본인이 조금이라도 좀 조용한 그 벙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곳을 선점하고 싶으니까 조금 먼저 내려가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이제 첫 번째 레스트였고 제가 두 번째 레스트여서 이제 잘 갔다 와 이러고 이제 보냈는데 네네. 한 5분도 안 돼서 이 친구가 막 허겁지겁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래 왜 안 자고 왔어 했더니 자기가 저기를 못 가겠대요. 자기가 지금 귀신을 본 것 같다고 그러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말이야. 근데 워낙에 좀 이 친구가 장난기가 많은 친구였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그냥 또 장난을 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의 말은 본인이 내려갔는데 분명히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갔더니 그 벙커 안에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 예, 그 벙커를 딱 들어가면 예, 중간에 제가 사진을 2장을 보내드렸을 텐데 하나는 복도가 이렇게 있는 사진이고요. 네, 하나는 그냥 이렇게 승무원들이 자는 그런 공간이 있는 사진일 거예요. 근데 내려가자마자 그 복도 한 중간에 웬 남자가 하나가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뒤를 본 채로. 예, 예. 그래서 이제 본인 말고 누가 먼저 왔나 보다 해서 봤는데 옷이 유니폼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것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서만 있는데 승무원이 아니더래요. 그냥 같이 오. 저희랑 비행을 하는 승무원이 아니더래요. 예, 그러면은 승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승객이 이곳을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여기에 있지? 라는 네. 생각에 당황스러움이 있는데 갑자기 공포로 바뀐 게 이게 테러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위험하지. 그쵸? 그냥 이곳은 분명히 승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승무원이 예. 아니면. 근데 여길 들어왔다는 건 테러의 위협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당장 올라가 주셔라. 저랑 같이 올라가 주셔라고 하고 이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잠옷이랑 이런 것들을 잠깐 그 벙커에 올려놓고 뒤를 딱 돌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예. 그래갖고 이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냥 뭐 움직일 수도 없겠더래요. 그 자리에서. 예. 근데 그 사이에 물론 당연히 말이 안 되지만 이 380의 벙커는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올라가려면 계단을 한참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문을 열면 굉장히 소리가 커서 쾅 하는 소리 때문에 못 들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귀신이다라는 생각에 이 친구가 너무 놀라서 막 달려서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부사무장이랑 다른 이제 그 선배들이 이제 들은 거죠, 그 얘기를.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뒷등으로도 안 듣고 있었는데 예. 이제 다른 선배랑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그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지금 비행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 네. 하면서 해준 이야기예요, 이게. 오, 예. 우선은 380에서도 여러 개의 그 비행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돌비 근데 비행기 이런 거 비행기 그죠? 고유, 그쵸, 네, 맞아요. 비행기 고유마다 자신의 각자 이름이 있어요. 네. 그러면 A111, A110 뭐 이렇게 있으면 이 111 이 비행기를 탈 때에는 네 가지를 꼭 명심해라.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기내에 딱 타면 승무원들이 브리핑이라는 걸 하거든요. 간단하게 브리핑을 가능하세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무장이나 부사무장들이 아, 승무원들을 모아놓고, 네, 오늘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읊어주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이제 캡틴이 와서 보통 이제 숫자를 다 세요. 승무원들이 네네. 몇 명인지 다 왔는지. 그때 380이 비행기를 그때는 꼭 3번씩 셀 것. 3번씩 셀 것? 네, 왜냐면 가끔씩 플러스 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꼭 3번씩 세서 확인을 할 것. 그리고 두 번째, 콜벨이 울렸는데, 콜벨이 울리면 보통은 이제 저희 승무원 업무 공간을 갤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 갤리에서 콜벨이 울렸는데 좌석을 이렇게 봤을 때 좌석 위에 그런 불이 들어와야 돼요. 주황 네. 색깔 불이든 무슨 불이든. 그 불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절대 그 콜에 반응하지 않을 것. 그리고 세 소름 돋아. 번째, 크루 벙커를 이 비행기에서 내려갈 때는 절대 혼자서 먼저 가지 말 것.
예. 2명이나 3명이 짝지어서 같이 내려갈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1층, 2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1층은 보통 이코노미가 쫙 있고 2층은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이코노미가 한 50석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승무원만 2명만 딱 일을 하는데 절대로 그 공간에 승무원 혼자 있지 말 것. 이 네 가지였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들은 이야기였는데, 네네. 조금 저도 쉽게 얘기를 하고, 시청자분들도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주인공을 언니라고 제가 그냥 칭할게요. 네네. 근데 이야기 전에 여러분, 조금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거를, 물론 부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워낙에 네. 카더라가 많던 이야기들이고, 조금 과장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제가 들은 그대로 전달을 할게요. 그래도 없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죠? 네네, 있는 네네. 일이에요. 네. 우선은 이 비행을 탔던 이 언니는 저처럼 당시에 380을 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비행 전에 그 비행기에서 하는 브리핑은 캡틴이 하는 브리핑이고요. 네. 비행 전에 하는 브리핑은 사무장이랑 부사무장이 하는 브리핑인데 그 브리핑에서 그 비행에 주의해야 될 점들 그리고 좀 뭐 환자라든지 장애가 있으신 고객님들이 있으면 미리 프로필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전 지식들을 가지고 들어가요. 철저하다. 예. 근데 네, 굉장히 철저해요. 근데 그날은 뭐 장애라든지 아픈 환자가 있는 비행이 전혀 아니었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승객들이 조금 더 힘을 쓰자라고 하고 이러고 출발을 딱 했는데 이 언니가 보통은 이제 포지션을 받을 때 자기의 그 위치를 받을 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2층은 사무장이나 부사무장님들이 없이 자기네 승무원들 둘이서만 그 승객들을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보통은 좀 선배들을 많이 거기다가 배치를 하는데 이 언니한테 얼마 안 됐는데도 배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언니가 잘 됐다. 자기도 2층 일을 좀 배워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임했겠죠. 그렇게 하고 비행기가 떴는데 뭐 별 문제가 없었대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음식 서비스를 딱 시작을 했는데 맨 첫 번째 줄에 앉은 분부터 이제 음식 서빙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 맨 앞에 앉으신 승객분한테 뭐를 드시겠냐라고 여쭤보니까 자기 밥은 됐고 부탁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아까부터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겠냐라고 하고 물어보더래요. 예. 근데 이제 그분 옆에까지 세 좌석이 다 비어 있는 상태였는데 문제는 첫 번째 줄 좌석은 보통 이제 그 손잡이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누울 수가 없으니까 자리를 옮겨달라고 한 거였고 이 언니가 그래서 쭉 돌아보니까 이미 그 식사를 할 때쯤이 되면 옆에 자리들이 비면 손님들이 다 눕거나 이렇게 다리를 뻗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리를 못 바꿔드릴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막 화를 막 내시더래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언니가 비행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가 이 비행이 저도 알지만 굉장히 좀 힘들기로 유명한 비행이에요. 그 행선지 자체가. 네네. 좀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고 그 승객분들 프로필 자체가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 예. 컴플레인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 언니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언니는 그렇게 뭐 자리 옮겨드릴 수 없으니까 엑스트라로 이제 뭐 블랭킷도 갖다 드리고 발이라도 뻗으실 수 있게 가방도 내려드리고 이렇게 했대요. 네. 근데도 그분이 계속 자리를 바꿔주라고 요구를 하면서 막 계속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뭐지? 예. 응.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언니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그렇게 신경을 써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아니 내가 아픈데 너희가 이렇게 신경을 안 써서야 되겠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럼 약을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또 생뚱맞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됐고 와인 갖다 달라고 또 그러시더래요. 예. 근데 보통은 아프신 분들한테는 와인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언니는 와인을 드시기보다는 좀 약을 드시고 주무신 다음에 컨디션 괜찮아지시면 드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사무장 부르라고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막 내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상. 이 언니는 어떻게든 자기 손에서 이제 그 선을 짚고 싶어서 정말 괜찮으신 게 맞냐 그랬더니 와인을 먹고 내가 자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와인을 드린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서비스를 끝냈대요. 그리고 이제 치우고 뭐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 한동안 괜찮았나 봐요. 네네. 뭐 그 다음부터 뭐 이렇게 저희가 30분에 한 번씩 손님들이 목마르니까 이제 물 같은 거를 돌리게 돼 있는데 네. 돌릴 때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그분이.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언니가 두 번째 레스트였고 다른 한 명이 첫 번째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인 사람이 나 이제 자고 올게 해서 보냈는데 이제 이 언니가 혼자서 그 다음 서비스 막 준비하고 뭐 하고 하면서 바쁘게 정신없이 하는데 갑자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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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벨이 울렸네. 예. 네, 근데 보통은 콜벨이 울리면 띵동 이렇게 한 번만 울리거든요. 예. 근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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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니까 놀래가지고 그 콜벨 패널을 딱 봤더니 80A 그분 자리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뭐야? 이러고 이렇게 그 캐빈 쪽을 보니까 사람이 움직임도 전혀 없고 그 시간이 되면 기내가 깜깜하거든요. 다 자니까. 네, 그쵸. 다 주무시니까. 움직임도 없고 그 위에 천장에도 이렇게 불이 안 들어와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 언니는 가끔씩 380에 이 콜벨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서 안 간 거예요. 그거는 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안 가고 자기 할 일을 한 거죠. 그러고 한 몇 분 정도가 더 지났는데 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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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울리더래요. 근데 예. 역시나 80A. 근데 이 언니가 뭐야 하고 하는 순간 갑자기 자기가 아차 싶었던 게 예. 아까 그분이 분명히 아프다고 했는데 자기가 와인을 드렸잖아요. 잘못된 거 아닌가? 혹시나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너무 놀라서 막 갔대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분이 너무 고요하게 그냥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시 고장이 맞았구나 해서 자기는 그냥 다시 돌아와서 갤리의 그 커튼을 탁 치고 뒤를 딱 돌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누가 커튼을 팍 열고 들어오더래요. 예. 근데 80A 그 승객분이 너 내가 아까부터 계속 부르는데 왜 안 오냐고 이러면서 또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소름 왜 이렇게 끼치냐? 예. 분명히 방금 내가 확인을 했는데 이건 뭐지? 싶은데 승객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죄송하다 혹시 필요하신 게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네네. 네, 레드와인 주라고. 그래가지고 레드와인을 가지고 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진짜 이상하다. 저 사람 정말 좀 특이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한 5분도 안 지났는데 그분이 또 와서 또 와인을 가지고 가시더래요. 네네. 근데 되게 이상한 게 올 때마다 계속 화가 나 있더래요, 그분이. 그리고 예. 계속 몸을 막 만지작 막 주물렀다 두드렸다 자기가 막 혼자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안 되겠다. 이제 부사무장한테 저기를 보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분이 또 온 거예요. 네. 근데 마침 와인이 떨어진 거죠, 그때. 그래서 이 언니가 와인을 새로 따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우선은 보내놓고 부사무장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네. 이런 승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승객이 우선은 컴플레인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쓰고 본인이 이쪽 일 마치는 대로 올라갈 테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면 우선은 와인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마지막 와인을 따라서 거기로 간 거죠. 근데 역시 아까처럼 그분이 그대로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예. 근데 여기서 되게 이상한 건 그분 앞에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테이블에 그 자기가 서빙한 와인이
두 개가 한 모금도 안 마신 채로 그대로 그냥 담겨있는 채로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져가서 먹는다고 가져갔는데. 자기가 분명히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은 한 모금도 안 마셨고 그 자리에 그냥 놓여져 있고 이 사람은 자고 있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언니가 이 사람이 이제 연기를 하는 건가? 뭐지? 이상하다 했고 손님 이렇게 불렀는데 이 사람이 말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니까 아, 더 이상 사건을 키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돌아왔겠죠. 네.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별일이 없었대요. 근데 그 사이에 계속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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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이제 여러 번이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자기의 레스트 타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언니는 이제 레스트를 가고 이 나머지 승무원한테 이런 승객이 있으니까 조금 확인을 자주 해줘라.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꼭 사무장, 부사무장한테 얘기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해내고 갔다가 자기는 자고 올라온 거예요. 예. 그리고 자고 올라왔는데 무슨 일 없었어? 이랬더니 아니 저 사람 계속 그냥 잠만 잘 자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콜벨이 뭐가 문제 있나 봐. 아래층이랑 저기 퍼스트 클래스에서 80A라고 자꾸 뜬다고 오. 우리한테 계속 전화가 왔었다고. 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이런 비행기가 다 그렇지만 특히나 380은 2층에다가 승객이 한 거의 500명 가까운 인원이 타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씬 넘버가 같은 패널에 뜨는 게 아니라 자기의 담당 존 그 콜벨만 그쪽에 뜨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80A는 이 갤리 외에는 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울린다고요? 다른 그 갤리에 여러 번이 울려서 야, 좀 이상한 거 같아. 이거 좀 고장난 거 같으니까 80A 혹시 뭐 콜하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왔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부사무장님이랑 사무장님도 와서 확인도 하고 갔었대요. 그래도 별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문제는 마지막 서비스 네. 착륙하기 전에 마지막 서비스를 이제 딱 나가서 첫 번째 줄부터 이렇게 드리는데 그분이 계속 주무시고 깨워도 안 일어나시더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언니는 이제 다음 줄을 가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 씰이 너무 뒤로 넘어가 있으니까 높여겠다 테이블 앞으로 좀 해줘라 라고 네. 해서 앞에 가서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앞으로 좀 당겨주셔라 라고 하면서 이분 의자를 이렇게 당기는데 이분 팔이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아무도 몰랐었던 거잖아요. 비행 내내. 예. 그리고 심지어 물론 비행기가 깜깜하기도 했지만 옆에도 누구도 앉아있지 않았고 이분이 잔다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예. 결국에는 이제 난리가 났죠.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안 봐도 뻔해요. 정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심폐소생술부터 다 했지만 와. 이미 숨이 멎은 뒤였대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착륙을 결국에는 하고 나서 이런 경우에 진술서를 다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예. 이제 비행이 끝나고도 한참 비행기에서 못 내리고 그 진술서 쓰고 뭐 녹음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이 언니가 갑자기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이 승객이 비행기 뜨고 얼마 안 돼서 죽은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사망 시간이. 네, 사망 시간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는 이제 알 수가 없겠죠. 예. 근데 이제 대강 이제 그렇게 봤을 때 10시간은 넘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되고 들은 얘기로는 10시간이 넘었으면 분명히 첫 번째 서비스를 하고 바로 직후여야 되는데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언니는 계속 이 사람이 한테 서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찾아오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찾아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언니가 너무 막 멘붕이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런 거 있죠.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떤 꿈을 꿨을 때 막 왜 그런 꿈 꿨는데 해가지고 약간 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안 떠오르던 그 기억이 팍 하고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이 언니가 갑자기 뭐가 팍 떠오르는데
제가 여기서 너무 좀 그랬던 게, 이 승객이 와서 와인을 2잔을 가지고 가고 마지막에 자기가 갖다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와인을 가지고 간 기억이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홀린 거예요. 와. 본인이 뭔가에 홀렸고 자기가 혼자 말을 한 거고 혼자서 그 와인을 따라서 그 승객이 있는 테이블까지 갖다 놓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몰랐고 자기는 그 승객이 가지고 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와, 소름 돋아. 예. 네, 근데 제가 지금 그때 이후로 그 비행기에서 승무원들 사이에 얘기가 도는 거는 이렇게 벙커에서 귀신을 본다든지 콜벨이 막 띵동띵동 띵동 울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든지 네. 혹은 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는 그 스낵이나 술 같은 걸 마실 수 있는 라운지가 따로 있거든요. 좋네. 그 예. 라운지에 못 보던 손님이 하나가 있다든지 예. 혹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승무원 수가 갑자기 플러스 1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너무 자주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제 비행에서도 한번 제가 이제 저는 아니지만 겪었었던 거고. 오, 예. 네.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한테 이 얘기를 해준 부사무장이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언니의 룸메이트였어요. 아. 다른 선배나 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이미 그 얘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를 덧붙였는데 네네. 이 부사무장이 그 얘기를 다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이렇고 이런 거였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서 저희도 아 그런가 보다 라고만 이제 얘기를 들었었던 거죠. 이야. 그래. 모든 네. 직업에는 이런 금기시 되는 것도 있고 뭐 귀신을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승무원의 입장에서 디테일하게 들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굉장히 많은 막 카더라들이 있는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디테일한 이야기였고 또 실화이기도 했고 네네. 근데 그 언니분은 결국에는 그때 이후로는 비행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아. 바로 이제 그럼 할 수가 없었겠죠. 저도 같아도 무서웠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게 좀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좀 애 같아서 죄송한데 좀 잘 모르니까 이 비행기 타다 네, 보면 창문 쪽에 앉은 사람은 이렇게 창문도 밖에 이렇게 보면서 가잖아요. 네네, 그쵸. 바깥에 보다 보면 뭐 이상한 게 막 날아다닌다거나 따라온다거나 그런 목격담은 없나요? 그런 거는 없고 예. 이제 그런 거는 딱히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건 없나 보구나. 예. 네, 그냥 비행기 안에서 뭐 귀신을 봤다, 뭐 누가 죽었다, 막 이런 얘기는 종종 들어도,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비행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보단 훨씬 많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심장 마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네. 텐데 그럴 때는 그냥 불시착을 해야 되지 않나요? 무조건? 뭐 불시착을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보통은 저는 그런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이제 비행기 안에서 최대한 승무원들이 해결을 하고 이제 그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너무 억울해서 못 벗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좀 전에 언니 얘기를 해드렸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막 계속 380을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저희끼리 그냥 했던 얘기는 그 승객분이 되게 눕고 싶기는 하셨나 보다. 예. 벙커까지 나타나시는 걸 보면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게 스마일님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분은 비행기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직후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네. 웬만한 사람들이나 바로 죽은 귀신들은 자기가 죽은 줄 모르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죽은 줄 알 때까지 가면
어느 정도 묵은 귀신이 된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아니 나는 분명히 계속 부르고 나는 와인을 먹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도 뭐 와주질 않으니까 뭐 화가 났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언니는 오히려 그 죄책감이 너무 심했던 게 예. 그렇게 몸이 안 좋다고 했던 승객한테 애초에 본인이 와인을 안 줬으면 이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게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아, 사람이 그 다른 거에 대한 것보다 자기 죄책감 때문에 그 비행을 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분의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더 먼저 돌아가신 건데. 뭐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자기가 모르겠고 네네. 어떤 때부터 본인이 사람이랑 얘기했는지 귀신이랑 얘기했는지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일하기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그냥 무너져 버렸겠죠. 네. 스마일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 자체가 너무 귀한 얘기니까 이것도 공포 이야기 중에서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또 이렇게 승무원으로 실제로 근무를 하셨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주변 동료분들에게 이제 들었을 수도 있고 이제 본인이 또 직접 이런 금기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도 들려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는 없겠죠. 이 그 승무원 입장에서 이야기는 네, 승무원에 관한 이야기는 비행기 중에서는 없고요. 네네. 오히려 호텔에서 있는 이야기들이 훨씬 많고, 오. 그리고 이제는 저는 사실은 공연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네네. 공연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귀신 이야기들 들은 얘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일님이 뭐 예를 들어 판소리도 하셨고 뭐 승무원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직업 괴담이 있으시겠다. 예, 그쵸. 맞아요. 자, 네, 본의 아니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예체능 계열이라고 해야 될까? 또 그런 또 감이 있으신 분이니까 아마 조금 더 느끼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죠? 네, 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리님. 와, 근데 승무원 괴담 중에서는 정말 레전드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보기도 쉽진 않아요. 왜냐면 뭐 승무원분들께서 많이 뭐 이런 쪽에 뭐 글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직접 참여해서 해주신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귀한 괴담이었고 이 비행기 안에서 겪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에 관련된 괴담, 금기 그리고 실화 이야기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일들이 세상에서는 벌어지고 있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